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계호 의원의 담양 사무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 등에서 지금까지 3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오늘 저녁 광주 MBC에서 후보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 생중계가 될 예정이어서 후보들의 뜨거운 정책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은 주말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304명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하루속히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반영한 연구 용역을 통해 답보 상태에 빠진 의대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계호 의원 사무실에서 시작된 담양발 코로나19 확산이 광주 전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인데요. 광주는 담양발 감염원 말고도 다른 감염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담양 사무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담양 관련 확진자는 광주 전남과 타 지역에서 모두 35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만 절반이 넘는 18명이 나왔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상무지구 소재 유흥주점과 광산구의 한 음식점을 다녀간 뒤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밀접 접촉자 가운데 아직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이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CCTV라든지 GPS, 그다음에 또 각자 감염은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있은 분들도 혹시 동선이 겹치는지 지금 심층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담양 사무소발 확진자와 접촉한 뒤 바이러스에 감염된 N차 감염자가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사에는 교수와 시청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특히 이용섭 시장도 참석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감염원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2276번째 확진자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해당 학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빠른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최초 감염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오늘 저녁 광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세 후보는 오늘 광주 MBC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 참석해 당 혁신 방안과 지역 현안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 공방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지며 광주, 전주, 목포, 여수 MBC를 통해 호남 전역에 생중계됩니다. 내분의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당정청의 인적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고 국무총리와 함께 5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일부 비서진 교체가 단행됐습니다. 향후 전국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친문 성향 윤호중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재보선에서 참패를 하면서 당 안팎에서 쇄신론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들이 됐었는데 결국 윤호중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솔직히 조금 민주당 현재 상황이 걱정이 되는 게 민주당 현재 이 모습이 2016년도 총선에서 예상 밖의 대패를 하고 나서 그해 8월 쇄신론에도 불구하고 친박이었던 이정현 전 의원을 대표로 선출을 했던 새누리당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이정현 전 의원이 대표로 당선된 직후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당 의원 자격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요. 그 직후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니까 곧바로 당에 쪼개진 적이 있었습니다. 선거 패배 후 이제 주류 지도부의 재신임은 당장의 레임덕은 막을 수 있겠지만은 쇄신을 바라는 민심의 갈증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활동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뱉은 단어가 중단 없는 개혁이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법사위원장을 역임을 하다가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본인 스스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내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당내에서 대권 주자가 선출되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몇 달 동안 검찰 개혁에 주로 열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윤 원내대표가 당선이 됨에 따라 그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원구성 협상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이미 윤호중 원내대표가 천명을 했습니다. 그 당내에서 그 법사위원장을 찾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는데요. 다만 대야 관계를 의식을 했는지 수석 원내 부대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한병도 의원을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대야 관계를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르면 26일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강경 노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외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법사위와 관련해서는 본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훈수를 둘 수도 있겠는데요.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총장의 훈수가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죠. 이번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2등을 했던 박완주 의원이 60표 넘는 득표를 했는데요. 예상 외의 선전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이 세 당권 주자는 모두 이제 친문 색깔이 좀 강하기 때문에 박완주 의원만큼의 비문 색깔을 띠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혜영 전 의원처럼 부산에 있는 소신파 의원들 이런 분들 한두 분이라도 그 당권 주자로 나서길 바랬는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날 이 청와대 또 정부의 개각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남은 1년 문재인 정부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네. 비문 총리와 비문 정무수석을 인선을 하고 관료 중심의 이제 개각을 한 걸 보면 청와대가 현재 나타난 민심을 위기는 위기로 받아들인다라는 이제 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무비서관을 교체하는 반면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광철 그 비서관은 유임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의 공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재보선 선거 이후 인적 개편과 향후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따뜻한 봄볕에 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해 있죠. 하지만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은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면서 특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광주의 경우 일교차 16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낮아지면서 아침 추위가 심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점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도 매우 깨끗한 상태인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은 이 특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후로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가 무척 메마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 가운데 하나인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형식으로 치러졌는데 온라인 축제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왕인의 빛, 미래를 밝히다는 주제로 16일 동안 열린 영암 왕인문화축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축제로 개최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천인 릴레이, 천인 천자문과 집콩놀이, 왕인 키트 등
2개 분야 17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영암 왕인TV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축제를 만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TV와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다채롭고 흥미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SNS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영암 왕인 문화축제 SNS 조회수는 113만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TV와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 개최된 영암 왕인 문화축제는 국민들의 성원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비대면 온라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영암 관광명소 14선 랜선 투어는 왕인 박사 유적지와 마한 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자세한 영상과 함께 소개해 앞으로 영암 관광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한 결과 축제 기간 동안 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암 명품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온라인 영암 장터로 영암 농특산물을 활발하게 홍보하였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온라인 축제 성공을 계기로 내년 영암 왕인문화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채용한 인력 380여 명 가운데 91%가 광주 전남 출신의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공장 건설에 투입된 장비 업체의 95%가 광주 전남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분야에선 1단계 공사비 4,800억 원 가운데 1,400억 원을 광주 업체가 차지했고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도 7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닷새 동안 풍력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해상풍력 시장의 미래와 철강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전라남도는 이날 참여할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등 15개 철강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목포신항에는 주말에도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은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일반인들에게 현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하루 400명 이상이 찾는 등 참사 7주기를 전후해 많은 추모객들이 몰렸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둘러본 추모객들은 304명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참사 진상이 조속히 규명돼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이 시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본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일본의 국수주의가 인류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과 연대해 일본이 더는 지구촌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법원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나주 지역 사회단체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주 SRF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은 성형 RDF 방식과 비성형 SRF 발전 설비의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조속한 시설 가동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광주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개시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심야 시간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공공시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질러 79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경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투기 의혹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일부의 지적과 우려를 잠재우고 성공적으로 경도개발을 마쳐야 할 감독관청으로서는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도개발계획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는 관광시설은 외면한 채 개발 이익이 큰 숙박시설 조성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리나가 들어설 자리에 타워형 레지던스를 짓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고 당초 추진하려던 케이블카 설치 등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미래에셋에서 없앤 게 아니고 해양 테마 그리고 유의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경도개발 계획으로 추진되는 개별 사업은 휴양시설과 공익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과 지구외 사업 등 모두 10건입니다. 우선 숙박시설은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타워형 레지던스가 올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청은 최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레지던스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가 명확해졌고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점을 강조합니다. 숙박시설과 함께 착공하려 했던 워터파크와 쇼핑몰, 마리나 같은 관광시설은 초등학교를 옮긴 후에 착공합니다. 학교 이설 공사는 교육청 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시작됩니다. 해수풀과 인공해변 등 해양 친수공간도 상반기 안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1.5km 구간의 해상 케이블카는 지구 외 사업으로 노선과 정류장 위치 등을 여수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의 콘도를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만 빼고 모두 2024년 말로 완공 시기가 같습니다. 상업 그리고 숙박 그리고 관광 테마 시설들은 경도 진입 다리가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오픈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또 경도 개발과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편입 당시부터 경도의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검토된 연륙교도 2024년 말 개통됩니다. 결국 경도 개발의 성패는 미래에셋의 추진 의지가 관건이어서 감독관청인 경제청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기 위해 매월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을 운영합니다. 개방의 날 행사는 오는 28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여자와 실무진 간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해 도출한 안건을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관련 부서는 처리 결과를 참여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안내하게 돼 있다며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열악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의과대학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의료계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는 발생 이후 12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장혈관의 단면이 모두 막힌 심근경색증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12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6개월 이내 사망 확률은 12시간 이내에 도착한 환자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년 이내 사망률도 12시간 이후 도착한 환자가 1.6배 높았고 고령일수록 병원 이송 시간이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이루트 선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선수들이 자기 몸에 맞게 어느 것이 맞느냐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로맥의 타고 왼쪽에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익수 약간 얕은 위치인데 3루자 태업 공 홈으로 오다가 끊어집니다. 선취 득점 SSG 랜더스. 스트레이트 볼렛 밀어내기 볼렛으로 2점째 SSG 랜더스. 볼렛 볼렛입니다. 무사말루의 찬스를 끌어당긴 타고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추신수가 뒤로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두 명의 주자 태거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더 어려웠을 거라 했는데 마운드에 올라가서 지금 잘 갖다 맞춘 타구가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박찬호가 홈으로 돌아왔고 김선배는 2루까지. 이제는 득점권에 동점 주자까지 배치됩니다. 허들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 더 스윙 삼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8번째 공을 걷어 올렸고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 바로 앞 잡았습니다. 길었던 마지막 이닝을 최재훈이 끝냈습니다. 요즘 따뜻한 봄볕에 여기저기 화사한 봄꽃이 만발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점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반면 한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게 오르면서 광주의 경우 오늘 일교차 16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낮아지면서 아침 추위가 심한 곳도 있으니까요. 이 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먼지도 없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특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에 들면서 대기는 앞으로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낮게 시작합니다. 담양과 화순에서는 1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대부분 영상 20도 웃돌면서 낮 동안은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해남의 일교차 18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곡성에서도 일교차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무려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